안녕하세요, 체스터입니다. 비행생활 하면서 무슨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뭐 그 당시엔 좀 그랬었지만 지나가 보니까 추억이네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썰들을 좀 풀까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요겁니다. 화장실이 마비되어 버린 여객기. 요 글은 제가 카카오 브런치에 써놨던 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자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브런치에다 써놓고 있었는데 요게 기억이 났어요. 그날 이제 비행 나가기 전이었는데 외부 점검을 하죠. 320 비행기고요. 이런 동선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가면 체크를 하죠. 이렇게 가서 요쯤 가면 여기에 이제 그 화장실 오물을 빼내는 그 포트가 있어요. 요쯤에 어떨 때는 이쪽에 지나가면 그 화장실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날도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날 비행 갔다 와서 썼던 글이 바로 요겁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항공사에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JC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이라고 중국 계열이었는데 돈이 좀 많은 회사였죠. 그때 일하던 한 2017년쯤 될 것 같아요. 벌써 그러면 8년쯤 됐겠네. 그날 캄보디아 시아누필 아시죠? 여기가 이제 캄보디아인데 여기가 프놈펜이죠, 수도. 거기 남서쪽에 있어요. 여기가 시아누필. 하얀 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 시아누필에 그 뭐랄까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항구 도시라고 들었어요. 항구 시설이라서 뭐 부산항처럼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니고 그냥 뭐 몇 척 들어올 수 있는 소규모입니다. 이 시아누필 공항에서 저희가 이제 출발했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중국 당국에서 중국 관광객들한테 외환 통제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중국 사람들이나 그 기업 이런 데서 캄보디아에 또 엄청 투자를 했었죠. 특히 시아누필. 그때 뭐 리조트 같은 거, 뭐 그다음에 또 뭐죠? 카지노 이런 거 엄청 많이 건설했었죠. 그래서 승객들도 거의 다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시아누필 공항에서 중국의 항저우 공항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비행 시간이 3시간 40분이었더라고요. 그날 비행 중이었는데 한 2시간쯤 날아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펄슬,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는 사무장이라 부르고 아시아나 계열에서는 캐빈 매니저라 부르죠. 그 펄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폰 삥 울리면서. 그러더니 캡틴 화장실이 작동이 안 된대요. 전부 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비행기에 화장실 작동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펄스한테 체크 좀 다 해봐라. 꼼꼼히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화장실 4개,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맨 뒤에 2개, 총 4개죠. 그걸 다 다니면 다시 했는데 전부 다 작동을 안 한대요. 좀 비행생활 하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도 희한해가지고 이제 부장한테 조종을 맡기고 그날 날씨가 되게 좋은 날이었어요. 대낮이었고 제가 이제 뒤로 가봤어요. 갔더니 가서 화장실을 살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작동은 안 해요. 그리고 변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막 오줌 얘들이 막 반 정도 차 있는 거예요. 와, 참 황당하잖아요. 에어버스 320 기종의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맨 앞에 화장실 모습 같아요. 여기가 세면대고 여기 변기죠. 제가 이제 조종실로 돌아와서 메뉴를 살펴봤어요. 매뉴얼에 이렇게 그 화장실 개통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때 처음 봤어요. 물론 예전에 교육받을 때 그때는 다 뭐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제가 업무를 하면서 화장실 이 개통도를 보면 처음이었어요. 여기 보면 앞에 화장실, 중간 거, 뒤에 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물 탱크죠. 그리고 여기 검정색은 탱크로 들어가는 라인이고 여기는 이제 빼내는 라인이죠. 여기가 항공기 꼬리 부분입니다. 여기 외부죠. 이를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면서 버튼을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베큐um 제너레이터, 이제 진공을 만들어내는 거죠. 얘가 진공을 만들어서 이거 쫙 빨아들이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 플래시 버튼이죠. 그럼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퍽 하고 소리 나죠. 이게 진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플러시 밸브가 열리고 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 개통도를 가만히 보니까 아, 오물탱크 찼구나. 그래서 더 이상 얘들이 작동을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때가 비행 시작한 지 한 2시간쯤 흘렀을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시간 반 정도를 더 가야 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차를 엄청 마시잖아요. 뭐 일반 생활할 때도 그렇고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요트립 맨 밑에 있죠. 요트립님 블로그입니다. 여기 보면 중국 대학생들이 이제 보온통을 가지고 뭐 학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중국에 살아보면 이게 일상합니다. 비행기 타는 사람들도 이거 갖고 타고요. 조종사들도 이걸 갖고 탑니다. 중국에서는 조종실에 3명이 타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2명씩 타죠. 정상적일 때. 기장 1명, 부기장 1명 이렇게 타는데 중국에서는 기장 1명, 부기장 2명 이렇게 탑니다. 저랑 같이 탔던 부기장들도 전부 다, 2명이죠. 전부 다 이런 걸 하나씩 갖고 탔어요. 그러면서 비행하면서 엄청 마십니다. 이 보온통에다가 찻잎을 넣고 그 차를 마시더라고요. 비행하면서 뭐 한두 시간 비행하면서 이 한 통을 다 마시고 보통 2리터짜리들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더 받아와서 마시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엄청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물통이 차버린 거예요. 그날 또 중국인 승객이 만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죠. 저랑 부기장이랑 고민하다가 야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이제 펄서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물탱크가 차서 화장실이 작동을 안 한다. 이걸로 다이버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벌써 우리가 중국 상공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거 들어주지도 않거든요. 중국에서는 그 기상 때문에 우리가 우회 같은 걸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나라에서 화장실 변기가 작동 안 한다 해서 다이버전 요청하면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냥 가자. 대신에 정 급한 사람은 페트병을 이용해서 거기다 소변을 보고 세면대로 버리자. 이런 결론을 도출했어요. 다시 화장실 모습인데요. 에버스 320 기종. 비행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모든 오물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비행기 밖으로 방출되냐, 아니면 저장되냐, 이런 걸 많이 이제 질문을 받죠. 요 변기 있죠? 요 변기는 다 저장이 됩니다. 아까 그 개통도에서 봤듯이 오물 탱크에 저장이 되고, 요 세면대, 얘는 기외로 비행기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도 너무너무 급한 사람은 페트병에 오줌을 담아서 여기다 버리자. 그러면 비행기 밖으로 방출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펄스한테 승객들한테 좀 당부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비행을 하면서 쭉 갔죠. 그러다가 이제 도착 50분 전쯤에 저는 그때쯤 되면 거의 매번 이제 화장실을 가거든요. 착륙 준비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착륙하다가 고호란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상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홀딩할 수도 있는 거고 공중 대기. 그래서 착륙 준비를 저는 꼭 이제 50분 전쯤 화장실 가는데 저 또한 문제였죠. 그래서 저도 페트병을 하나 들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여기다 부었어요. 참. 비행생활 하면서 이런 거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리고 항저우공항에 이제 접근했죠. 접근하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부장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캡틴, 소프트 랜딩. 이 변기가 한 4분의 3 정도 차 있거든요. 막 찰랑찰랑 했어요. 펄서도 그랬어요, 저보고. 캡틴, 소프트 랜딩, 플리즈. 그래가지고 그날 살짝 터치다운을 하고 착륙을 하고 이제 공항에 이제 주기를 한 다음 승객 다 내린 다음에 우리가 기내 그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기내에서 이 오물탱크 체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봤습니다. 바로 요 화면인데요. 요 왼쪽이 출입구입니다. 첫 번째 출입구예요. 보통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요문을 쓰죠. 그리고 오른쪽이
조종실 문입니다. 여기 열려 있네요. 이 화장실이 있죠. 첫 번째 화장실. 요 밑에 이제 펄서가 보통 앉아 있죠. 요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그 화장실의 오물 탱크 그 레벨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공중에서 봤을 때처럼 꽉 차 있더라고요. 이런 트럭이 있죠. 이런 트럭이 와서 비행기 꽁무니에 호스를 연결하고 이제 빼냅니다. 정비사가 오물탱크 레벨을 보고 이런 작업을 이제 오더를 내리죠. 그리고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요. 아마 넉넉하다고 시아누필에 있는 정비사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우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날은 불행스럽게도 중국인 탑승객이 만석이었고 거기다 대낮 비행이었어요. 대낮 비행에는 뭐 야간 비행에 비해서 훨씬 이제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저희가 항저우 공항 내린 다음에 이 내용을 알려주고 다 펄했습니다. 그 항저우 정비사도 자기들 이런 거 처음 봤대요. 이렇게 꽉 찬 건 처음 봤다고. 펄스한테 물어보니까 몇 명이 이걸 이용했다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용했죠. 아마 중국 어딘가 저희가 기내에서 버렸던 그 오줌이죠. 오줌, 소변. 그게 방출돼서 지상에는 이제 비가 좀 내렸을 것 같아요. 뭐, 몇 리터는 안 되지만, 물론 같은 지점은 아닙니다. 뭐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하니까 뭐 좀 뿌렸겠죠.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하면서 그 에피소드 생각하면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네, 지금까지 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